안녕하세요, 이대호노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다쳤을 때 산재 신청을 혼자서 어떻게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는지 한 단계씩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산재 신청이 처음이시라면 이제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필요한 서류와 절차만 제대로 알고 있으시면 충분히 혼자서도 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근로자분들께서 산재 신청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산재 신청을 회사에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사장님의 승인을 꼭 받아야만 하는 건가요? 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산재 신청은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회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산재 신청은 크게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다니셨던 병원의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시는 방법 두 가지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려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지사 주소나 팩스 번호,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더보기란에 지사 찾기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공단에서 담당자를 배정하고 추가적인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연락이 와서 안내가 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내 받으신 대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재 신청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 서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요양급여 신청서와 두 번째는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원무과에 요청하시면 두 가지 서류 다 받을 수 있지만 직접 서류 구비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 자료실 링크도 아래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출퇴근 중에 재해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이 출퇴근 재해 사실 신고서라는 서류가 추가적으로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서식 자료실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서류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인데요. 이 서류 작성, 낯선 서류를 딱 처음 받았을 때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요양급여 신청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근로자의 개인정보와 재해 일시를 구체적으로 연, 월, 일, 시간, 분까지 꼼꼼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재해 발생 경위에 대해서 보통 그냥 간단하게 대충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왜 다치게 됐는지까지 상세하게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꼼꼼하게 써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홍길동 씨의 경우에 2025년 7월 8일 오후 4시 25분 A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 포대를 나르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서 무릎을 다치게 됐고 병원에서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음. 이와 같이 상세하게 기재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별지의 이유서 형식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내가 일을 했던 사업장 정보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무래도 우리가 사업장 주소라든지 상호명이라든지 대포자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를 수도 있고 일일이 다 알고 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관리번호 찾기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은 사업주와 공상처리 내지 합의를 하신 경우라면 신청서 뒷면에 기타 보상 내역 부분을 체크하시고 합의서나 공상처리 확인서 사본도 함께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류인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의 경우에는 진단을 받은 산재 지정병원 원무과에 요청하셔서 담당 의사 선생님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산재 신청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같이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신청을 하면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신청 서류가 접수가 되면 보통 3일에서 2주 사이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사고 경위가 복잡하거나 사업주의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재해 사실에 대한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퇴사하고 나서도 우리가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가능합니다. 재해가 발생했던 시점에 근로자였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셨다면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산재 신청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재해 발생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주셔야 하고요.
퇴사 이후에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활한 자료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병원의 의무 기록이나 재직 당시의 동료 직원의 진술서 같은 추가적인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반드시 챙겨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은 산재 신청을 혼자서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 신청해 보시는 경우라면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다 보면은 누구나 혼자서 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일을 하다가 다쳤다라는 제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혼자서 진행하시는데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상 질병과 같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산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산재 톡톡 날려버려 산재 고민 톡톡